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6일 일요일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분들이 여러 인종을 많이 만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유대인 혹은 주이시의 유태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죠. Jewish 혹은 Jews 혹은 유대인 혹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미국식으로 읽는 거는 Jewish라고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줄임말 갖다 Jews라고 이렇게 읽고 또 유대인이 원래 유대, 거기에 민족을 갖다 유대라고 하는데 거기 사람 인자를 붙잡고 유대인이라고 읽는 게 원어 발음이랑 가장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유태인은 한문 표기로 중국인들이 한문 표기를 했던 거를 그대로 한국식으로 한문을 그대로 읽으면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원어 발음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원래 앞에 J가 들어있는데 그걸 묵음을 해갖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좀 발음을 하고 있죠. 이 유대인을 갖다가 우리가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든데 미국에 살면서 많은 경우 그런 얘기를 좀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나 오늘 유대인 변호사한테, 주이시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고 왔어. 내가 아는 유대인이 있는데 내가 아는 주이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보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했을까? 이게 좀 항상 궁금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 이상 유대인임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단정 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개념 자체가 되게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개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솔직히 한국인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라서 이 유대인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들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보고자 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유대인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냥 유대인입니다. 이건 나 유대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처럼 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속인주의도 아니고 속지주의도 아니고 속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생소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인의 조건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국인이어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한국인의 인종인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했을 때 우리는 흔히 한국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이 속인주의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커왔던 한국인들도 한국인이라고 얘기하죠. 속인주의를 갖다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쭉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 인종,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을 구분하는 이 분류 중에 하나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 인종들이 다 모여 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속지주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다 미국인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아주 개념이 많이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혹은 유럽에서 오신 백인 분들이나 그런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얘기는 하죠. 우리가 가수 주현미 씨가 그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쭉 커왔어도 우리는 그를 화교 혹은 중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속인주의, 부모의 혈통이 어떤가 여기를 가장 많이 따지곤 합니다. 미국 오신 우리 교민분들은 이제 속지주의에도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 다 같은 미국인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은 그 속인주의 이 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 속교주의가 뭐냐면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속교주의로 나누는 구분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무슬람 이런 것들이 다 속교주의입니다. 이 믿는 종교로 인해서 사람을 구분짓는 것을 속교주의라고 하고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의미는 현대 와서는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백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흑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모든 인종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분명히 중국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흑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으로 유대인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이제 코케이지안, 크게 나눠서 코케이지안이라는 이제 분류가 있고 거기서 또 앵글로 섹슨이 있고 뭐 게르만 민족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는데 게르만 민족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앵글로 섹슨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요즘 세상의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 백인, 잘 사는 백인, 변호사 백인, 이러면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유대교를 안 믿으시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불교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아주 생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거 유럽에서 그 독일 나치의 핍박을 받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오고 전 세계로 퍼진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 유대인 혹은 주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모든 이스라엘인이 유대인일 수는 있지만 모든 유대인이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게 이게 속교주의가 다른 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유대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유대교를 믿고 있죠. 이 다윗의 별이라는 유대교의 상징. 이거는 기독교와는 또 전혀 다른 겁니다. 먼 옛날에는 이 유대교가 그냥 단일 종족이었어요. 원래 기원전 10세기부터 6세기까지 있었던 유대 왕국이라는 곳에 살았던 셈족, 이 셈족의 후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일 민족의 단일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근대화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살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로서 규합하는 하나의 새로운 속교주의의 그룹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백인이다, 변호사다,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외모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땅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하든가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에 와서 제가 멕시코를 차를 타고 가면서 국경 하나만 넘어가면 다른 나라라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고 신기했었죠. 그리고 유럽 같은 데서도 스페인에서 술래잡기를 걸어가면서 프랑스에서 시작했는데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페인 땅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경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속교주의도 솔직히 되게 낯선 의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엄마, 모계 혈통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느 인종이든 간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라삐한테 증명서를 받으면 저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저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라삐한테 인정서를 받고 증명서를 받으면 저도 또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종교적인 통합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게 예전부터 내려왔던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들, 보수 기독교들은 유대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를 죽인 일당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원래 그 선지자가 나오고 야훼라는 신이 있고 선지자가 나오고 이걸 믿는 것이 유대교인데 그 이후에 메시아인 예수가 나왔을 때도 사실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가짜 메시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이렇게 또 만들었던 게 사실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로마에서 원래 다신교를 믿었죠. 여러 가지 신이 많이 있죠. 아폴로 신도 있고 뭐 이렇게 헤르메스 신도 있고 여러 신이 있는데 그 다신교에서 단일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원자로 인정하고 로마에서 생긴 종교가 캐톨릭이죠. 그리고 그 캐톨릭이 너무 부정부패했다고 그걸 갖다 또 다시 개혁해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탈리안 사람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로마에서 가장 많이 캐톨릭을 부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종교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여러 민족을 갖다 규합시킬 때 한 종교를 믿어갖고 한 식구처럼 만드는 거 이게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 땅을 갖다가 다 뺏어서 한 나라로 만드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종교 대통합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녀다. 이것을 정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종교를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다 이탈리안 남자의 얼굴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는 예수님의 사진들, 이게 거의 다 이탈리안 남자인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인간이 살았던 셈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들 아는 중동 사람들, 중동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이 예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추정해서 그때 당시 평범한 사람 모습을 그려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딱 올렸는데, 우리가 좀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신성 모독이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 이슬람, 중동 사람들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종교만 다르고. 그렇지만 현대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 그러면 다 백인의 모습.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도 지금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뭐, 베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베컴도 유대인이고, 해리포터의 주인공, 이 친구도 어머니가 모계 쪽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의 그 유명한 락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말린 몬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혈통이 하도 안 섞였지만 본인이 종교를 유대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또 본인이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을 외모만 갖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실 우리 한인들한테는 이미지가 아주 좋죠. 예전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랍비들이 쓴 책 탈무드, 랍비들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탈무드에 좋은 내용들이 많았고, 또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1.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하버드나 예일대에 한때 20%, 30%의 학생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었다. 이걸로써 이 유대인들이 아주 특출한, 아주 똑똑한 민족이나 종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셨으면 좀 이해가죠.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 갖다 유대인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동양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유대인들의 입학률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지금 다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각자의 재능을 갖다가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유대인들이 유목민족이었고 예전에 나라가 없었다고 하죠.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전쟁을 해서 다시 차지를 하고 팔레스타인 땅이랑 계속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맨날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전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이 없었고 또 이들은 많이 괄시를 당했습니다. 괄시를 당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괄시를 당하고 천시를 좀 당했던 게 있고, 또한 그들이 또 힘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는데 많이 혈안이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책 있죠. 베니스의 상인.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온 그 못해 처먹은 상인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편견이 아주 컸었죠. 거기다가 독일에서 이제 공황이 오고 경제가 다 망가졌을 때 히틀러가 그때 당시 돈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다 엉망이 됐다. 그래서 온 독일인들 갖다가 공공의 적을 유대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험용 재료로 사용되고 혹은 이유 없이 죽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예, 그들의 일부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도로 나라를 세우고 또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역사였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열심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의 성공의 조건은 이들이 되게 나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전에는 미국에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요. 외모적으로도 좀 차별이 있었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티가 나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척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과거 로마 시대 때부터 유럽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쪽 혈통이랑 많이 섞였기 때문에 백인 계통의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괄시를 당하고 그럴 때 뉴욕에서 봉제 공장을 시작하고 세탁소를 하고 마켓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시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일을 다 지금 한국인들이 해왔죠. 유대인들이 해왔던 걸 한국인들이 다 고스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단순적인 노동보다는 좀 더 큰 일, 그리고 정치, 그다음에 문화 이런 데 껴드는 일을 이제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이민 역사가 우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국인들이 유대인들이 해왔던 일을 갖다가 고스란히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속교주의라는 걸 알면 이게 참 표현이 이상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중국 사람 만나는데 불교인이거든. 불교인한테 내가 일을 맡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내가 아는 인도 사람인데 힌두인한테 내가 일을 맡겼어. 그 사람 힌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인도 사람이 인도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내가 아는 크리스천한테 일을 맡겼어. 이거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람, 그다음에 불교인 혹은 힌두를 믿는 사람, 그다음에 아니면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그 종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인식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 중동에서 맞선꾸러기고 너무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야 다 제각각이지만 나라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다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캐톨릭도 인정을 안 해주는 곳이 유대교입니다. 자기네들은 원래 구약 성서에 있는 부분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얘기를 믿는 것이고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겠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구분을 하시고 믿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많이 보고 있는 유대인, 유대인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었던 속인주의, 그다음에 속지주의,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속교주의로 또 사람을 나누는 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미국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다 미국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굳이 우리 한국인이라고 미국인과 구분을 쳐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차별의 벽을 만드는 때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미국에 사는 이상 미국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돼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행동한다는 게 좀 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코리안으로만 살면 미국 내에서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살아왔던 방식, 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녹아내려갔고 여기서 정착을 하고 지금 1.5%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미국을 쥐 흔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가 당연히 그냥 탈무드에 나온 유대인, 거기 좋은 얘기 많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무조건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좀 귀속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유대인 이미지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유대인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걸 갖다가 숨기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식민지화를 많이 하던 시절에 그때 보면 예전에 로마에서
캐톨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합시켰던 것처럼 영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 식민지 만들 때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전도사들이에요. 이 전도사를 왜 보내냐?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다 동양인들이 모였을 때 남이 나라를 침략했어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가다 보면 다 비슷한 아시안이기 때문에 다 혼혈이 섞여버리면 이제는 민족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미국인이 이제 뭐 아시아를 갖다 침략했다든가 영국인이 인도를 침략했다 그러면 이 생김새에 다르면 몇 세대가 지나도 혼혈은 계속 구분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계속 따로 놀게 되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종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도를 하러 가신 분들은 순수한 마음에 진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겠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전도사를 통해서 신문물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친해지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같은 종교를 엮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거부 반응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예전에 흑인 노예들한테 기독교를 믿게 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고 예전에 하와이 왕국이 있었죠. 예, 하와이를 침략했을 때도 맨 처음에 전도사를 보내갖고 바로 침략한 게 아니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종교를 믿게 한 거죠. 예, 자꾸 선물을 주고 그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종교를 갖다가 다 전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었을 때 이제 미국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스며들어갖고 이렇게 그 나라 땅을 뺏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속하게 만들고 이게 근대화에 사실 많은 서구 문명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 없이 남의 나라를 은근슬쩍 뺏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하와이 같은 게 사실 그랬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종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두 세대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원래 4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이리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툭하면 런던에서 뭐 폭탄 테러하고 독립운동 했었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한국하고 똑같아요. 예.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예, 그다음에 총 쏘고 이랬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어들어요. 예, 그만큼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인종적으로 비슷하니까 자꾸 왕래가 있다 보면 결국은 좀 섞이다 보면 이제 외모로서는 구분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나라들은 이제 지역 구분도 별로 안 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인종이 많이 있습니다. 뭐 티베트 쪽 사람들도 있고 남반계 사람들도 있고 생긴 게 좀 다른데 그냥 살 때는 좀 구분이 갔었는데 이렇게 막 섞여 살기 시작하면 점점 혼혈이 많이 생기면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럴 때는 우선 그 문화를 갖다 뺏는 걸 먼저 했어요.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하게 했죠.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좀 추진을 했다고 하면 미국, 영국 이런 곳들은 사실 종교를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좀 호감을 산 다음에 그 호감을 이용해서 은근슬쩍 거기 들어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식민지화 시켰던 거 이게 그동안 근대화의 서구 문명의 역사였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민족도 없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잘 융화돼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외국인들이랑 결혼하는 거 이걸 갖다가 뭐 오픈마인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럴 수 없어. 너는 우리 집안 장손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외국 여자랑 결혼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 차별 없이 이렇게 사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전에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아직도 중동 사람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각 분야에 자리를 잡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룹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한테 배울 게 탈무드만 있을까요? 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미국 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곧 지난 몇십 년간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살았던 그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은 게 전쟁, 6.25 전쟁 이후로 고생하고 미국 와서 악착같이 살았던 이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우리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융화돼서 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인들이 이제 비주류가 된다고 하죠. 미국 내에서 4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40대, 50대가 될 때쯤이면 이 백인들도 미국 내에서 소수 민족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한테 공평적인 기회가 될 텐데 그때도 우리의 속인주의, 한국인 이것만 너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그 발전이 좀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인주의에서 미국 왔으니까 이제 속지주의, 미국에 사니까 우리는 미국인이다 이 마인드 한번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속교주의가 어떤 건가, 그 속교주의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게 또 어떤 것인가 여기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